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우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용해야 되는 건요. 논술 쓸 거죠, 그죠? 118회 가지고 논술을 할 거고요. 우리가 용어도 선택하는 어떤 방법을 했던 것처럼 논술도 선택하는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거의 비슷해요. 용어나 논술이나. 근데 용어도 우리가 앞에 13문제에서 3문제 버렸다 하는 것처럼 자, 논술도 마찬가지죠. 논술은 우리가 6문제가 나오죠. 그죠? 6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택 4문제를 해야 되는 거죠. 4문제를 하고 여기에서 똑같이 우리가 100분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택 4문제를 하면 한 문제당 우리가 몇 분 소요를 해야 되죠? 그렇죠. 25분 소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계를 우리가 꼭 들고 가시고 앞에 보면 시계가 딱 놓여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보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테스트를 항상 25분에 맞춰서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리는 문제, 그죠? 우리가 2문제 앞에는 우리가 3문제 버리는 문제였고, 그리고 13문제 중에서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 이번에는 그나마 6문제에서 우리가 2문제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것 같죠? 단지 조금 이제 내용이 길깁니다만은, 그래도 내용이 길어도요, 묻는 요지가 딱 여러분이 보면 안다, 모른다 정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6문제에서 택 4문제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이 무슨 문제? 모르는 문제를 버리셔야 됩니다. 얼른 싹 읽어보고 모르는 문제를 버리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4문제를 우리가 1, 2, 3, 4, 5, 6 나왔으면 한번 뭐 118회를 한번 볼까요? 뭐 118회에서 하나는 수질 정화 의 어떤 설계, 수리, 개통, 모식도 자 1번부터 좀 난해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토양, 물리성 계량의 대표적인 방법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자 원인 나왔고 쭉 보면 오히려 5번, 6번 초식물 이런 거는 조금 쓰기가 쉬울 것 같죠. 그 다음에 적용공사, 가공석 이러니까 오히려 5번, 6번은 나름대로 쓸만합니다. 그러면 1번하고 조금 2번 아니면 4번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4번이 뭐냐면 현행 감리 제도 현황과 공동주택의 적용 감리 배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어떤 의견을 제시해라 라고 했으면 물론 뭐 대충 다 쓸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뭐 쓰기 힘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1번, 4번을 버렸다 이러면 1번과 4번을 버렸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2번, 3번, 5번, 6번을 쓰겠죠.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팁이 여러분이 골라서 쓸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골라서 쓸 수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공부를 이제 여기서 좀 많이 한 사람과 작게 한 사람이 어떤 차이도 나뿐만 아니라 많이 하고 적게 한 것도 있지만 골고루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도 있겠죠. 자, 우리는요, 1번 풀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1번은 제가 놔두고, 자, 2번, 뭐 4번을 찍힐까요? 뭐, 여러분이 편한 대로 뭐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술 문제는 너무 짧은 문제는 어떤 표현 방법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단락을 끊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문제는 우선적으로 버려라 라고 하긴 해요. 근데 또 그런 것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너무 짧은 문제도 있지만 1번 문제는 또 필수적으로 선택을 또 해라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그러면 선택을 한다 치면요. 근데 문제도 짧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저는 1번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리개통 모식도를 그리고 사업 효과를 설명해라 이런 부분들이 좀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지금 난해한 부분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물론 좀 더 긴 글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은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1번을 할 거고요. 그래서 6번을 우리가 딱 했을 때 저는 만약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택했고 그 다음에 5번을 택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바로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그 다음에 4번 비우고 5번 쓰고 내가 비록 1번이 좀 난항을 하더라도 당연히 1번부터 써내려가라고 그랬죠. 차례대로 번호 순대로 선택을 했으면 번호 순대로 써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자, 페이지 수도요 마찬가지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1교시 때는 용어 때는 한 문제당 한 페이지 또는 1.5페이지를 네 문제를 써라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한 페이지를 주로 선택을 많이 하니까 한 페이지로 했고요. 우리가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도 우리가 한 문제를 우리가 25분 소요를 하는데 사실 논술은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논문의 골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점수가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떨어지는 점수죠. 그죠? 합격을 하고 안 하고 결국은 우리가 기술사 시험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지 점수 59점 얼마입니다. 그래서 아깝게 떨어졌어요 해도 떨어진 거예요. 그죠? 저는 떨어졌느냐 합격했느냐 그 차이점만 둘 뿐이지 59.8이다 뭐 이런 것에 저는 별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점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를 우리가 25분 소요를 하는데 페이지가 똑같이 나오죠. 7장 나옵니다. 14페이지죠. 14페이지고요. 한 장은 연습지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배분은요. 한 두 문제 정도는요. 제가 옛날에는 트레이닝을 시킬 때 3.5페이지 하고요. 두 문제는 3.5페이지 하고 두 문제는 3페이지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뭐 지금은 여러분이 다 3페이지로 가죠. 3페이지로 가기 때문에 저도 3페이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네 문제를 3페이지로 가면요 12페이지예요. 그죠? 12페이지인데 실제로 한 장이 남죠. 연습지 한 장하고 그 다음에 한 장하고 그러면 거의 백지가 2장입니다. 기본 우리가 한 장은 연습지니까 놔두더라도 그리고 연습지 찢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페이지 썼는데 한 장은 교수님이 왜 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용지는 사실은 다 쓴다 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한 장 그래도 남기시겠다 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3페이지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문제 25분 하면서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도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연습을 좀 테스트를 많이 하셔야 돼요.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것이 논술을 써다 보면 앞에 썼던 내용하고 뭐 뒤에 내용하고 엉망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 칠 때 자기가 어떤 개요 전체적인 어떤 형식을 잡는데 우리가 5 내지 7분 정도를 어떤 생각하는 시간 정말해서 연습지는 아니더라도 연습지는 앞에 붙어서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지에 우리가 지금 5 내지 7분 정도 소요를 하면서 전체 맥락을 쭉 먼저 잡아놓고 여러분이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옆으로 좀 빗나가더라도 조금 덜 빗나가지 실제로 안 잡고 넘어가면요 뭐 굉장히 방향이 틀어져요. 여러분 저거 안 틀어지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답을 잘못 쓰신 거예요. 처음부터. 자, 저도 기술사 시험을 쳤고 저도 기술사 또 내용을 계속 답지 체크를 해주고 있다 보면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연습할 때 전체 개요 잡는 습관을 굉장히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개요를 잡느냐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논술의 어떤 형태를 보면요. 이래서 잘 안 젖어요. 물 좀 뿌렸는데 너무 건져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5까지 써야 되는데요. 논술은 1에서 5까지 써야 되는데 자 5를 자꾸 사람들이 안 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문의 어떤 우리가 이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논문의 가장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주 축약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원과 결론이 없는 우리가 내용들 논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서원이라고 쓰기는 요즘 좀 뭐하고요. 물론 개요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답지에 디딤이 되는 어떤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라는 단어로 끝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오는 결론의 마무리고요. 내가 이렇게 딱 끝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끝을 쓰시고 문제 끝나면 이하 여백을 쓰시고 그 다음 문제가 되면 우리가 두 수를 비우시는데 자 개요 안에 우리 개요 써기 전에 우리가 5분 내지 7분 소요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최소한 개요는 그렇다 치고 개요 중에서도 1, 2, 3 정도 내가 뭘 쓰겠다? 맥락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 제목과 그다음 1, 2에 갈로 1, 2 정도는 여러분이 전체 맥락을 잡을 때 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3까지 그죠? 4까지 전체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까지는 좀 뭐 하더라도 그 다음에 3까지의 전체 1, 2와 갈로 1, 2, 갈로 1, 2 정도까지는 내용들이 나와야만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까지 하는데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를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25분 내에 시간이 쫓겨서 막 아무거나 씁니다.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썼는지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맥락을 다 못 썼다라고 맥락을 안 잡고 쓰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썼지? 뭐라고 썼는데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100%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들 이때까지 보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전체 자기가 쓴 내용들의 타이틀 정도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그 앞에 지금 12페이지, 13페이지 쓴 것까지 4시간 우리가 400분 동안 쓴 걸 시험 치고 와서 바로 그대로 복귀하는 정도까지도 있더라는 거죠. 그 정도 됐다는 것은 머릿속에 내가 뭘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썼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다 치고 나서도 무엇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뭐 카피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의 줄거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합격을 했을 때 그전에 내가 무엇을 쓰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다음에 좀 써야 되겠다 해서 보완해서 내가 답지를 다시 만들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뭐냐면 5에서 7분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3페이지 시간 내에 어떻게 씁니까? 이래가지고 쓰면요 실제로 쓰는데 20분도 안 걸려요. 그대로 옆에서 그냥 큰 타이틀 가지고 쭉쭉 쓰면요 그 다음부터는 크게 무리 없이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어떤 개요에 대한 답지, 논술을 쓰는 어떤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네 문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문제 버려라. 그죠? 2문제 버려라. 그 다음에 1번은 가능하면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문제를 버리려면 다 아는 문제라면 가장 짧은 문제를 버려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에 지금 5 내지 7분 정도 생각하는 전체 개요를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개요를 쓰는 것도 최소한 1, 2, 3 썼을 때 갈로 1, 2까지는 나와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1에서 5까지 쓰는데 우리가 개요와 결론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까지 5까지 결론으로 다 맺으셔야 되는 게 끝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다 못 맺겠다 싶으면 한 2줄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쓰는 방법도 그래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2줄만이라도 꼭 여러분이 마무리를 해서 나 여기서 끝냅니다 라는 내용들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논문의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우리가 1, 2, 3 쓰는 방법도 있어요. 논문에 우리가 어떤 논문은요, 짧은 논문은요 1과 2와 3까지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 개요하고 나면요 2, 3은 결론은 분명히 나와야 되죠. 2가 본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1은 개요를 안 쓰고요. 바로 1과 2 안에서 답이 다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3은 무조건 결론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논문이든 논문의 형식이 기본적으로,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 간에 논문의 형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논문의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에서 나는 이렇게 안 쓸래 라고 하는 것은 나 떨어질 거야 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사 시험의 서술형의 2, 3, 4교시의 서술형은요 논문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논술 쓰는 법이고요. 그 다음 시간은 118회 1번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